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 관료들. 투자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로비도 하는 거예요. 그 로비 아니에요. 범죄입니다. 경제의 여야가 어디 있다고 겁을 먹나.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 경제는 우리가 움직여. 법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이익과 영향력을 쫓는 모피아들이 있다. 외환은행이 외국에 팔렸습니다. 미국계 투자 펀드인 론스타에 팔렸습니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비밀대책회의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다. 금감위에서는 김석동, 기재부 쪽에서는 변양호, 추경호,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주영환. 론스타 17년의 진실을 감추고 그들은 지금도 건재하다. It needed a lot of capital quickly. So they were particularly anxious there to declare that KEB was a troubled bank. I don't know who. Someone at the FSC called our counsel and said, we want to move this forward.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걸어온 5조 6천억 원 분쟁. 국제분쟁 ISD가 불리한 이유. 그 중심에 모피아들이 있다. 이미 금융당국이 이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봐줬다. 과연 이게 주권을 가진 그 한 정부의 관료들이 이런 짓을 해도 되는가라는 이죠 충격이죠 사실은. ISD는 원래 뭐 비공개고 어쩌고 이런 이제 완전히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헛소리를 막 해가면서 국민 니네들 돈 내라. 돈 내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그리고 국제 분쟁까지 17년에 관여한 경제 관료들의 원죄와 면죄부에 대한 폭로다. 지난 2003년 7월 15일 아침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는 하나의 회의가 열렸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 모인 경제 관료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한다. 외환은행은 이날 부실은행으로 둔갑된다. 탐사보도팀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외환은행의 운명을 결정한 사람들.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 금감위 부위원장, 재경부 차관을 거쳐 금융위원장으로 부활해 론스타의 탈출을 도왔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외환은행 매각을 총괄 기획, 그러나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추경호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앞으로 집중 비판할 정부의 국제분쟁 대응 논리를 개발한 책임자로 지금은 재선 국회의원이다. 주형환 청와대 행정관, 기재부 차관, 산업부 장관까지 지냈다. 역시 정부 대응팀에 참여했다. 예외 승인이 되려면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BIS가 부실은행으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외환은행의 BIS는 한 8% 넘게 있으니까 이걸로 안 되니까 8%를 6.16으로 낮추기 위한 공작, 작업
뭐 이런 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법 매각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졌지만 누구도 책임지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과 검찰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쳤다. 론스타가 산업 자본일 가능성이다. 론스타가 산업 자본이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승인한 경제 관료들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된다.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가질 수 없다. 심지어 부실금융기관이어도 가질 수 없다. BIS 비율이 0%가 아니라 마이너스여도 가질 수 없다. 초기 논란은 헐값 매각, 왜 예외 승인했냐, 왜 BIS 비율 조작했냐. 이게 이제 외환은행 당사자들이나 외환은행 노조나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도 계속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전 단계에서 여기 최초 단계에서 아예 이거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이 자본이었다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 해결기구 익시드. 론스타가 제기한 5조 6천억 원 국제분쟁의 중재 판정부가 있다. 그 국제중재 조약에 따른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회를 정부가 봉쇄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렇게 언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민변은 변론 참여를 2차례나 요청했지만 론스타는 물론 한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한민국 법무부로 허가받은 공증 민변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려고 했다. 분쟁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는 스모킹 건이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국제중재법에서는 일관되게 아무리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법률에 위반해서 그 나라의 법적 요건과 위반해서 투자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일관된 판례가 있습니다. 분쟁의 내용과 과정은 비밀주의로 봉인됐다. 정부는 비밀을 국익으로 포장했다. 사건 관련해서는 중재판정부 절차 명령으로 각 당사자들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해당 문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외부에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서로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취재팀은 익시드에 제출된 4건의 문서들을 입수했다. 7년 가까이 봉인돼 있던 문서들이다. 론스타의 최초 중재 신청서, 한국 정부의 대응, 론스타의 재반론, 그리고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상사 중재 판정문이다. 문서 안에는 론스타와 금융당국, 이들에 대한 감춰진 진실들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 즉 불법 투자자라는 주장이 있는지부터 우선 확인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없었다. 론스타가 애초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궁극적으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뭐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에서나 또 국회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정말 끈질기게 근데 주장을 일관되게 한국 정부는 그 논점을 피해가고 있어요. 그 점이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5조 원이면 국민 1인당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5조 원만이 아니죠. 론스타가 여기서 먹튀하고 간 돈까지 합치면 거의 10조 원 가까운 돈이 이 투기자본에 의해서 이 국부가 유출된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는지가 저는 지금도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산업자본이었지만 일부러 주장하지 않았다는 대목에서는 충격을 받았다.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저울질했다는 것이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2007년도에 금융위에서 이제 비금융 주력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자료를 계속 내라고 압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한국 정부에서 쓴 문서입니다. 근데 산업자본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정부가 그 사실을 거의 손에 쥐고도 거기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미루고 그것을 이제 중재 판정의 최초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이죠. 충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스스로가 이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이제 외형적인 판단을 하고 그걸 국민들을 사기를 친 거잖아요. 대체 누가 결정적 논리를 누락했을까? 왜 그래야 했을까? 그리고 오늘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까? 론스타 펀드 4가 제출한 최종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 펀드 4는 자본 및 자산 기준으로 은행법상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를 비금융 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으나 론스타 펀드 4가 2011년 12월 5일 PGM 홀딩스를 일본 헤이와사의 매각을 완료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론스타 펀드 4를 비금융 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면 만일 그 법령상 외환은행 매각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다. 그리고 법률 위반이라서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책임 있는 당국이 다 각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가정을 전제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국가 수사기관, 감사기관, 감독기관, 이 국회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국력을 거기다 대서 그렇게 낭비를 해서 이렇게 들여다봤습니까? 들여다보고 여태까지 어떤 소구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결정이 당시에 정부 내에서 일어났던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취재팀은 모든 주장이 진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까지 줄곧 산업자본이라는 것이 취재팀의 결론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이 왜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했다. 외환은행이 외국에 팔렸습니다. 비금융 주력자다. 그러면 못 가져요. 그러니까 못 갖는다는 얘기는 4%까지만 갖는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건 행사 가능한 범위는 4%로 제한이 되고 론스타 펀드는 그 초과분을 즉각 매각해야 되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교수 시절 론스타 투쟁에 앞장섰다. 김 실장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3년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이어도 론스타가 인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두 사람을 특정해 지목했다. 김석동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과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이 문제를 덮기로 했다. 이게 원죄다. 이 순간 모든 게 엉클어졌다. 현재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장관님의 입장을 들어야 되니까 저희가 계속 찾아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장관님이 안 하신다고 말씀도 몇 번 드렸고 저도 한 3-4번도 연락드린 것 같은데. 김석동 당시 국장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론스타와 관련된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익에 부합하게 처리했다는 문자만 보내왔다. 변양호 국장, 예외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했지만 책임은 금감원과 금융위에 떠넘겼다. 비금융이면 예외 승인도 안 된다라는 거를 재경부는 알았던 거죠? 아니요. 아니, 16조 2, 은행법 16조 2를 몰랐는지, 몰랐던 건지. 아니,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써본 적이 없어요. 법에는 왜 안 돼 있으니까. 법에 있죠. 법에 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그죠. 비금융이면 안 된다. 그게 비금융이냐 아니냐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관심 쓴 적이 없다니까요. 관심이 그건 뭐냐면은 금감원에서 비금융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금융이라 그러면 되는 거고. 예? 그 금감원에서 판단한 대로 따라야죠. 근데 금감원 그 실무자가 감사원 조사 때 이미 예외 승인으로 다 방향이 정해졌고 자기네들은 뒤처리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있어요. 다 자기네들이 할 얘기입니다. 이 승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견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우리 의견이지만 그 외에는 더 이상 한 게 없어요. 론스타한테 속은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알고도 금융당국이 속아준 겁니까? 아니면 서로 공모한 거라고 보십니까? 2002년 7월에 은행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때 요거를 담당하던 금융감독위원회 주무과장이 주영환이에요. 거기에 그 당시 이런 법 개정을 주도했던 주무은행과장이었던 사람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선 주영환은 몰랐을 수가 없고 이런 과정에서 일정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제 상당한 공모 관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이게 진행됐던 것이다. 라고 이제 사실은 초지일관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당시 은행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주영환 전 장관은 그러나 취재팀과 접촉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KBS 탐사보도부의 석혜원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론스타 취재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통화 어려우세요? 네. 제가 그러면 문자로 좀 메시지를 남겨둘까요? 사상지대 국부유출 국민은 분노한다. 론스타와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는 재경부 장관이었다. 인수를 승인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원천무효이고 편법과 꼼수로 얼룩진 위법행위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비금융자산 2조면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법에 명백히 쓰여져 있는데도 이 정부의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해괴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당시 변양호 국장으로부터 론스타는 예외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는지 물었지만 답변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김석동, 변양호, 추경호, 주형환. 전문가들의 의심처럼 이들은 론스타와 공모한 것일까?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무부사장.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드는 문제를 당시 경제 관료들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We're going to do it just us, just Lone Star. That requires you to use the waiver that you are authorized to use by declaring KEB a troubled bank. And that's what they did. It needed a lot of capital quickly. So they were particularly anxious there to declare that KEB was a troubled bank. 산업자본은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My understanding is that does not apply to the NFBO. There was not an exception to the NFBO, even for troubled institutions. 왜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숨겼냐고 묻자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랐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And approved us as not an NFBO, as not industrial capital at the acquisition in 2003. Like if we were an NFBO, we would never have bought the bank. We'd never have tried to buy the bank. We and our regulator were in agreement about these rules and how they work. 론스타는 그 자기가 신청서에 그 자본 구성을 할 때 사실은 그 요건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은 론스타가 우리 국내법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치를 맞추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금융자본이 아니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구나. 이걸 이미 알고서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지난번에 3월 16일 금융위가 론스타는 비금융조차, 산업자본과 보기 어렵다. 이렇게 애매하게 했는데 이건 이제 금융위가 금융당국도 원조입니다. 원조를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한 거죠. 2003년 외환은행을 산업자본 론스타에게 매각한 건 분명한 원죄였다. 왜 론스타는 6개월 동안 6번 동안 이 자료를 내라는 걸 기어코 거부했을까? 네, 1년. 아니, 거의 1년 동안. 그거는 이게 자기네들의 발목을 결정적으로 잡을 스모킹 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차일피일 하면서 끝까지 버텼던 거죠. 이 매각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론스타는 버텼던 거고,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선가 이걸 내도 매각에 차질이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걸 낸 건데 2007년과 8년 금융당국은 돌연 기존 입장을 버리고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규정하려고 시도한다. 당시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혜선 금융위 은행감독 과장이었다. 그때 당시에 론스타 그게 몇 년째인데 이제 그걸 제가 대답드릴 게 없습니다. 되게 원칙적으로 실무를 처리하려고 많이 애를 쓰셨다라는 얘기가 있고. 미안합니다. 금융당국과 론스타 사이 문서를 바탕으로 시간을 재구성했다. 2007년 9월 금융당국은 외국의 감독기관들의 공문을 보내 론스타의 투자 내역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한다. 2008년 1월 이번에는 론스타 펀드 4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18개 회사를 적시하며 자료를 내라고 론스타에게 직접 요구한다. 론스타는 13개 회사는 한국과 무관하다며 거부한다. 거듭된 압박에도 갖은 핑계를 대며 6번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던 론스타는 8개월 만인 2008년 9월 백기를 든다. 론스타의 답변 문서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목적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것이었고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근거도 확보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더 이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 론스타의 대주 적격성을 문제 삼고 자신은 4% 이외의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 결단을 못 내리고 오늘날 여기까지 떠밀려온 게 아닌가. 이유를 추적하던 중 당시 금융당국 내에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론스타를 탈출시키려는 움직임이다. (2007년 12월) HSBC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며 금융당국의 승인을 신청한다. 탈출을 시도하던 론스타에게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재판이 걸림돌이었다. 심사 절차는 개시하되 최종 승인 여부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보아가면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누군가가 HSBC의 신청을 승인할 것이라며 론스타의 구체적인 날짜까지 못 박아 통보해 준 것이다. July 31st. HSBC informed us that they wanted to reduce the price. July 31st. So the last day. Have we received assurance from the FSC that we would have agreed to the price reduction and we would have agreed to accept the contract? Finally, I think on September 19th, the FSC informed us that they were going to meet on September 26th and approve the transaction with HSBC. Broadly, Korea has been horribly misinformed about what happened. No, I think there was oral. There was oral communication. Like, they don't talk to me. I don't speak Korean, right? But they talk to our counsel. So we heard through our counsel that they called, I don't know who. ISD 한국 문서에서는 암시로 표현돼 있지만 그 수준이 아니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근거를 공식적으로 확보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론스타의 탈출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몰래 전달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제 양면적인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 이 당국은 굉장히 론스타의 비금융 주력제 여부를 밝히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론스타가 합법적으로 이걸 매각하고 한국을 떠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죠. 그러나 국제 금융 위기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론스타의 탈출은 무산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2년 동안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자체를 심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한다. 회장님, 저희가 그 은행 원래 대주주 적격성 모르겠어요. 심사를 반기마다 해야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니 근데 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년 동안 안 하셨어요. 그거를 왜 안 하신 건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거 확인만.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모르겠다고. 나중에 2010년 임기 말에는 7개 분기 대주주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번에 하시거든요.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버티던 론스타는 왜 자료를 제출했을까? 금융당국은 왜 어렵게 근거까지 확보했으면서도 산업자본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전광우 당시 금융위원장은 모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 이미 이제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왔던 거죠. 그래요? 예. 나는 똑부러진 그런 판단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되고 판단된 기억은 없어요. 우리가 그때 승인을 했었다면은
역설적으로?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큰 국내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산업자본 자료를 받아냈던 이혜선 과장은 지금 전화를 차단한 채 피하고 있다. 이혜선 과장이 자기가 나중에 처벌받지 않으려는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해서 계속 독촉하지 않았나 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론스타가 지금 이 문건을 낼 때 어떤 딜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려면 일단 이혜선 과장을 국회로 불러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 자료를 제출한 것은 탈출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승인을 안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론스타한테는 승인해 줄 테니까 진행해라, 매각을. 뭐 그런 식으로 저는 뒷거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골방에서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론스타가 그걸 사인을 듣고 아 이제는 제출해도 되겠구나. 어차피 승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출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도 정직하게 다 골프장부터 시작을 해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관료들이 저걸 보면 저거는 골프장까지 포함하면 저거는 산수잖아요. 여기 다 더해놨어요. 그러니까 산수잖아요. 딱 보면 초과하면 그냥 뭐 산업자본이다. 이걸 알 수 있는 네. 이 자료를 냈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후에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있을 매각 승인을 언지를 받을 정도가 아니고 승인해준다는 걸 금융당국자로부터 들었으니까 이후에 이 이슈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출을 했고, 이런 직무유기는 국제 분쟁에서 론스타가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근거가 됐고, 한국 정부 주장에서 스모킹건은 누락됐다. 다뤘다고 자랑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소송의 하나의 전략으로 지금 이렇게 이 쓰고 사람을 있는 나쁘게 건데, 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최대한 지금 이제 선의로. 심지어 우리는 이런 일이 있는데도 론스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정도로 전혀 부당하게 하지 않았다. 참을인자 여러 번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너무너무 뭐랄까 안타깝고 아쉬운 주장이라는 거죠. On this one issue, we were in agreement. As I mentioned, throughout, we said we're not an NFBO, and the FSC agreed we're not an NFBO. There's nothing to fight about. There's nothing to fight about. They agreed. 전문가들은 누가 산업자본 논리를 누락시키기로 론스타와 합의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ISD에 있어서 알밖에 한 거 아니냐 싶어요. 그러니까 비금융 졸업자 문제를 안 다루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가 공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잠깐만, 여기서 알박기라고 하시면 그 TF에 들어있었다는 들어가서 이 문제는 건드리지 마. 앞에서 들어가서 비금융 졸업자는 안 다루는 거. 왜냐하면 자신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고 더 엄격하게 따지면 선후배 문제이고, 만약에 진짜 추경호 같은 경우는 자기 문제잖아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재부 1차관 이후 국무조정실장으로 정부 대응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았다. 산업자본 논리는 왜 빠진 거예요? 그때는 국무조정 차관이 주재를 해서 회의 결론을 내렸고, 저는 그 결과를 내가 어떤 결론이 나든지 내가 받겠다. 그렇게 해서 회의 마무리했거든요. 네. 의원님, 그러면 지금 ISD가 되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가 지금 대응을 할 부분이지 불리한지 유리한지 제가 모르거든요. 론스타 들어오고 나가고 ISD 대응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했다. 드릴 말씀은 그거네요. 론스타가 비금융 졸업자만 예외적으로 안 된다. 정부 대응단은 산업자본 논리를 포기하는 것이 분쟁에서 유리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가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인수 승인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가 중재판정부에 나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에서 이 소송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2003년 당시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던 것을 덮으면 안 된다. 이것을 밝혀야만이 론스타가 그동안의 불법 인수, 주가 조작, 헐값 먹튀, 그리고 ISD 제소를 통한 부당 이익까지 이 전반적인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론스타하고 하나은행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문건도 되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고. 그래서 저는 충격적으로 우리는 징벌적 매각 명령을 요구했지만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판이었다는 게 하나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막고 있었다. 론스타는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했다. 어떻게든 승인만 받으려고 했다.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식으로 승인을 받아낼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나 소통이나 공모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결론적인 생각은 저건 각자 이해관계, 서로 간에 절박했던 이해관계 절충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탈출 방법이죠. 그렇죠. 론스타는 2012년 결국 한국을 탈출했다.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에 넘어갔다. 외환은행을 인수를 해야지 하나금융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거였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 외환은행을 반드시 인수해야 된다는 경영진들이 사활이 걸린 거죠. 아닌 그러면 부연하면 반대로 자기네가 현재의 사이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딴 은행이 우리를 합병할 수도 그렇죠.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먹잇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명박 정권이 그랬겠죠. 예, MB 정부 초기에 메가뱅크 아이디어를 막 세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환은행을 어디다 붙일 거냐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하나은행을 어디다 붙일 거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댔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위기감이 있었다. 론스타 탈출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김석동, 부위원장은 추경호 의원이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 협상이 시작되자 금융당국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2년 동안 미뤄뒀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꺼번에 진행한다. 그러나 더 이상 론스타 펀드4의 해외 자산에 대한 자료는 요구하지도 내지도 않는다. 금융당국은 알고 있잖아요. 해외 자산을 2008년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금융 주력자에는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걸 마치 없던 것처럼 이 자료는 없던 것처럼 하면서 새롭게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것도 론스타 입장에 맞춤형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거죠. 론스타와 하나금융 모두 금융위 승인을 낙관했다. 그러나 다시 돌발 상황이 벌어진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것이다. But just when finally the FSC says, okay, we're going to approve, publicly announced, we're putting Hana's request to acquire KEB on the agenda to approve it, that day the Supreme Court issued its reversal of Paul Yu's acquittal. We'll accept the conviction, even though we strongly feel it's incorrect. We'll accept it so that the transaction can be approved. 론스타가 일본에 갖고 있는 골프장이 100개가 넘고 돈으로 따지면 3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골프장 대주주는 트랜스콘티넨탈 홀딩스라는 벨기에 법인. KBS 취재 결과 이 법인은 론스타 펀드 4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보도로 금융당국이 감춰왔던 론스타 해외 자산의 실체도 드러난다. 사실은 금융당국이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산업자본이라는 게 완전히 드러났고 불법 인수였다라는 게 이제 거의 다 밝혀진 상황에서 근데 이걸 순탄하게 매각하고 나가는 거는 이거는 뭐 대한민국 법치를 유린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어떻게든 이 론스타는 빨리 뜨고 싶고 그리고 하나은행은 너무 외환은행이 갖고 싶고 그리고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원죄를 어떻게든 좀 덮어가지고 맞아요. 이 딜이 안 깨지도록 해야 되는 이 절충의 산물이 매각대금 인하하고 단순 매각 명령 내리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금융당국은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론스타는 산업자본에 해당되는 해외 자산을 매각했고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더 이상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 PGM이 매각된 현 시점에서는 론스타 펀드 4를 비금융 주식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동펀드에 대한 주식 처분 명령도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그리고 금융당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 ICC 중재 결정문에서 확인된다.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늦어지면서 다급해진 것은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이었다. 론스타 회장에게 2차례나 편지를 보내 국내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을 무마시키는 차원에서 인수 가격을 조금만 조정하자고 설득했다. 이 제안에 온전히 만족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은행의 이해관계를 위해 금액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싶고 이 승인을 받기 위한 저희의 마지막 노력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론스타 한국철수를 도와준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비난받겠지만 그러한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배당을 통해 깎은 만큼 보전해주는 방안을 논의한다. 외환은행 인수 후 3년간 주가 상승폭의 1.5배를 론스타에게 배당으로 추가 지급하는 시기였다. 그 당시에 예. 시간이 지났으니까 본래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 배당을 못했으니까 그거를 달라고 아마 그쪽에서 요청했었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주가 조작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하나은행은 어떻게 하면은 이걸 안 깨고 안 깨고 어떻게든 이 딜을 애초의 딜이죠. 처음부터 하나은행의 값을 깎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마지막까지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최종 담판은 2011년 11월 25일 영국 런던에서 이루어졌다. 론스타 그레이켄,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은 막판 협상을 진행했고 론스타는 협상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가격을 인하한다면 금융위원회가 거래를 승인할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대가로 받는 것 없이 왜 가격을 낮춰야 합니까? 금액 합의하면 하루 이틀 내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승인 약속을 가져와야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론스타. 김승유 회장은 승인을 장담했다. 내일 밤 금융위원장이 런던에 옵니다. 내일까지 거래 승인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서울로 귀국하는 길인데 런던에 잠시 머무릅니다. 승인을 보장할 수 있는 한 사람. 김석동 금융위원장이다. 다음 날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최종 계약 조건에 합의했다. 어떤 주제들이 나오겠다. 김승유 회장은 당시 김석동 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짧은 통화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론스타와 계약 연장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고 통보했고 계약이 언제 승인될지 물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하나금융의 신청을 적절한 시기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런던에서 김승유 회장과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2011년 11월 25일 날 한참 하나은행하고 론스타하고 이제 매각 가격 협상할 때 런던에서 김승유 회장을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없습니다. 저는 아, 그럼 전화 통화를 하신 적은 있으세요? 그게 말이나 돼요. 어떻게 정부가 가격에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ICC 중재판정부는 사실상 관치금융이라고 판단했다.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이 런던에서 가격 인하를 조건으로 승인을 암시했다. 즉,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돈중재위원회는 여러 가능성에 비추어 김승유 회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외환은행 거래 가격에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논의했고,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신청을 승인하는 대가로서 매각 가격을 감액하도록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시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개입의 결과이다. 즉 한국 정부가 김승유 회장을 제치고 또는 김승유 회장과 론스타 그레이켄 회장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에 반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문건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 3,800억 원에 사들여 3조 9천억 원을 받고 팔았다. 그 사이에 8차례 주주 배당으로 1조 7천억 원을 벌어들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로 9년 동안 4조 6천억 원을 벌었다. 4조 6천억 원을 벌게 해주고도 5조 6천억 원짜리 국제 분쟁을 당한 금융당국.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까지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줄 수 있는 특혜는 다 제공했다. 그런데도 궁지에 몰려있다. 배신일까? 거대한 음모일까? 아마 론스타 국제중재 제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주고 떠날 수 있게 해주면 그것으로 다 종결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좋게 좋게 보내줬는데 이제 와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찾아내라고 와서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거,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죽어도 지금 뺨맞은 벽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부 고위 관계자는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정부 대응단도 국회 보고에서 부인하지 않았다. 제가 이 법무부나 금융위 소송 담당 핵심 책임자들을 불러서 쭉 보고를 들었는데 거기서도 승소를 확신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이 과정들을 쭉 좀 보고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 양측이 제출한 문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중재 결정문을 단독 입수해 전문가들과 분석했고, 론스타에 덫에 걸렸고 거액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마저 있다는 겁니다. KBS 보도로 진실의 일부가 알려지자 정부는 뒤늦게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변론이 종결되고 절차 종료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올 8월 4일 국무회의 의결로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ISDS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전담하는 국제분쟁 대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국제분쟁 대응과는 전문가 인원으로 변호사 14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송 대응 주체와 방식의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 관련됐던 조직, 개인과는 철저하게 단절돼서 지금은 뭐 형식적으로는 법무부에서 그런 이 국제중재를 맡고 있지만 주된 내용은 결국은 다시 금융위 쪽.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03년도에 있었던 행동대장들이 2012년도 이후에 ISD를 대항할 때는 권력자가 된 거예요. 비밀대책회의에 있었던 10인의 행동대장들이 2012년 이후는 장관, 국회의원 이렇게 권력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이게 핸들링을 했다. 그 다 담당자들이에요. 행동대장들이 TF팀에 들어가 있고 또 세금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정부는
론스타와의 협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7년에 대한 진실과 책임자 규명이다. 우리가 경제 모피아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로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주도한 게 누구냐?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은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당국자들이 국부 유출에 범죄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규명이 돼서 재발 방지가 돼야 된다. 사실은 지금 그걸 하려면은 국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도 관료들한테 보고 이외에는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뭔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려면 국민적 공문이 있습니다. 국회가 론스타 청문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03년에 들어올 때 아까 이름이 나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들에게 알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 돈에서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론스타 17년에 얽힌 숱한 의혹들을 풀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더 이상 원죄와 면죄부의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Oh my Lord, take this soul, lay me at the bottom of the river. The devil has come to carry me home, lay me at the bottom of the river. Blood upon the valley. Take this sword to kill I've done. Deliver me from worry. The devil's song's gonna pull me through the river she can't save.